안녕하세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조현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입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 특히 일본산 와규의 수입이 국내 소고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시장 개방이라는 말은 관세 철폐의 관점에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국내 소고기 시장은 2012년 미국, 2014년 호주 등 대표적인 수출 대국가의 FTA가 발효되면서 개방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RCEP을 통해 일본과도 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소고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양어 관세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산 소고기의 경우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의 완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일종인 SPS 조치는 동식물 보호나 식품 안전을 위해 농축산물 무역에 가하는 조치입니다. 그중 축산물의 경우 수입 위험 분석 등과 같은 SPS 조치를 통해 수입이 가능한 국가를 몇몇 국가로 한정합니다. 2001년 일본에서 소위 광우병이라 불리는 소해면상 뇌증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그 위험성을 근거로 일본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 수입을 금지한 이래로 현재까지 일본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홍콩을 시작으로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도 소고기 수출 의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 재개를 위한 주요 협상국으로 한국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산 소고기 중에서도 일본산 와규는 근내 지방도가 높고 고기가 연하기 때문에 이미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보다도 한우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관심을 요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소고기 시장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10년 동안 소고기 생산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약 7조 2,320억 원, 일본은 8,232억 엔 수준으로 환율을 고려하면 일본이 조금 높습니다. 생산액은 일본이 소폭 높았지만 고기용 소의 사육 두수는 한국이 일본의 1.4배 수준인 약 372만 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소고기 등급 판정 결과에 따르면 한우, 와규와 같은 고급 품종의 비율도 한국이 더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등급 판정 두수 중 한우의 비율이 약 85.1% 수준이었으나 일본은 와규의 비율이 약 6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소 도체 도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일본의 도매 가격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통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국내로 수입되었을 때 소비자가 충분히 일본 소고기에 대한 구매 의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본 소고기 수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와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3.1%가 한우 대신 일본산 와규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큰 거리낌이 없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전에 일본산 와규를 경험해본 응답자들은 구입 의향이 더 높았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일본산 와규의 수입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여러 가지 가격 조합 조건에 따라 한우, 일본산 와규,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간 선호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가격 수준에서는 일본산 와규가 수입되더라도 한우를 대체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산 와규의 가격이 20% 감소하더라도 한우를 선택하는 비중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연령일수록 한우와 일본산 와규의 선호도가 함께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본산 와규의 수입 여부와는 별개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세대를 대비하는 차원의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급육 소비에 좀 더 자유로운 고소득 가구에서 일본산 와규 구입 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사육 두수와 고급 품종 비율이 낮은데도 생산액은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고급육 생산 방식 차이에 중점을 두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마블링이라 불리는 근내 지방과 아울러 근내 지방 섬세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내 지방 섬세도란 고기 표면에 있는 근내 지방 입자의 세밀함과 분포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근내 지방 섬세도를 고려하여 사양할 경우 근내 지방도만 고려할 때보다 육량 형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등급 판정의 결정적인 요소로는 근내 지방도와 육량 형질 등이 있는데 보통 근내 지방 함량이 높아질수록 등지방 두께가 두꺼워지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근내 지방도와 육량 형질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근내 지방 섬세도를 고려하여 사양하면 이러한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셈입니다. 국가마다 등급 판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육질과 육량 모두에서 상위 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향에 대응하여 근내 지방이 섬세한 소고기 생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의 내용은 고급육의 가정 내 소비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은 와규가 아닌 교자부의 비중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교자부는 와규에 비해 품질이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산 소고기가 수입될 경우 가정 내 소비가 아닌 외식을 통해 일본산 소고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수입 확대에 따른 소고기 시장 변동성에 국내 한우 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